우리의 노화와 질병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세포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선택.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오래 병 없이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를 바꾸는 일. 그것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잘 잤다 라는 개운함과 함께 온종일 정신이 또렷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인가요?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함 대신 충만함이 느껴지는 하루.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현대의학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아무리 챙겨 먹어도 피로감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건강정보는 넘쳐나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몸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함께할 책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질병이 당연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 케이시 민스와 켈리 민스의 굿 에너지입니다. 출간과 동시에 아마존 종합 1위, 건강 분야 50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탠퍼드 의대 출신의 외과 의사가 병원을 떠나 세포대사 연구에 매진한 끝에 얻은 강력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울증, 치매, 고혈압, 심장병에서 난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질병의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그 뿌리는 결국 하나라고 말이죠. 우리 몸속 세포가 더 이상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즉 세포 에너지 장애가 모든 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포가 다시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의 신진대사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직과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은 전적으로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결정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운명까지도 바꾸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질병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회복시켜줄 음식의 6가지 원칙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망가진 몸을 되살리는 스탠퍼드식 건강혁명, 굿 에너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머릿말. 건강하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나는 태어날 때 5.2kg이었다. 의사들은 그 병원 역사상 가장 큰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축하해 주었다. 임신 중 불어난 체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후로도 수년간 계속 살을 빼느라 고생했다. 어머니의 주치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제 막 아기를 낳았고 나이를 먹어가는 탓이라며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만 했다. 어머니는 40대에 심장병 전문의에게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어머니 또래 여성들에게 매우 흔한 일이라며 동맥 수축을 억제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를 처방해 주었다. 50대가 된 어머니는 내과 의사로부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고 통보받았다. 어머니는 스타틴을 처방받으면서 그 나이대에는 거의 통과 의례나 다름없다는 말을 들었다.
스타틴은 매년 2억 2,100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질 정도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처방된 약 중 하나다. 60대가 되어서는 내분비 전문의로부터 당뇨병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다. 의사는 이 역시 매우 흔한 일이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아직 당뇨병 이전 단계이고 미국 성인의 50%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매년 9천만 회 이상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섰다. 2021년 1월 71세의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집 근처에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 하던 대로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팠고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주치의를 찾아갔고 의사는 CT 촬영과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췌장암 4기라는 검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았다. 그로부터 13일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의 종양 전문의들은 어머니가 운 나쁜 췌장암살이라고 했다. 암 진단 당시 5명의 전문의로부터 5가지 약을 처방받고 있었던 어머니는 10년 동안 의사들로부터 동년배보다 건강하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랬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미국인은 평생 28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미국인은 1년에 14건의 처방전을 발부받는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0대 중 18%는 지방간이 있고 30%는 당뇨병 전 단계이며 40% 이상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50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일 없이 의사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성인들은 비만, 여드름, 피로, 우울증, 난임, 고지혈증, 당뇨병 전 단계 같은 질병이 흔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미국인의 약 50%는 일생에 한 번은 정신질환을 앓는다. 성인의 74%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암, 심장병, 신장병, 상기도 간염,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률도 모두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 탓에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1860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발병률 증가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혁신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암 진단을 받기 전 수십 년 동안 어머니는 콜레스테롤과 허리둘레, 공복혈당, 고혈압은 약 복용으로 평생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사망 시점까지 어머니가 경험한 모든 증상은 별개의 질환들이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조절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였다. 의학적으로 거대하에 해당했던 뇌출생 체중까지 어머니의 세포 기능 장애를 가리키는 확고한 지표였으며 진단되지 않고 넘어간 임신성 당뇨병의 징후였음이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어머니를 비롯한 현대사회의 성인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저 약을 처방받을 뿐 이런 질환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나은 길이 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더 아프고 체중이 더 늘고 더 우울해지고 난임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복잡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이 의료계의 가장 큰 거짓말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급진적인 주장 같겠지만 만성질환이 일반화된 야생동물은 사실상 없음을 상기해보라. 사자나 기린들 사이에 비만, 심장병, 제2형 당뇨병이 만연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대 인류의 사망 원인 중 80%는 예방 가능한 생활습관병이다. 우울증, 불안, 여드름, 난임, 불면증, 심장병, 발기부전, 제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암 등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질병 대부분은 사실 동일한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질병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끔찍한 만성질환의 시대. 나는 건강에 대한 중대하고 대담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비전은 건강과 장수의 근거를 단순하고 강력하며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 찾는다. 그 한 가지 생리현상은 현재와 미래의 당신이 느끼고 기능하는 방식을 거의 전부 바꿀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에너지라고 지칭한다. 좋은 에너지가 인생을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본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즉, 세포가 영양을 공급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구조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가졌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좋은 에너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릴지를 좌우하는데 다른 어떤 신체 과정보다 중요한 생리적 기능이다. 좋은 에너지란 다른 말로 하면 신진대사 건강이다. 신진대사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몸의 모든 세포에 동력을 공급하는 일련의 세포 메커니즘을 말한다. 당신은 좋은 에너지를 가졌는지 아닌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의식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매일 매순간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다. 이 세포 메커니즘은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몸의 모든 세포에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잔여물을 청소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이 중요한 신체 작용의 열쇠를 쥐게 되면 정말로 긍정적인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 활력과 생기를 느끼고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통증도 없으며 피부는 건강하고 기분은 안정적일 수 있다. 가임기이고 자녀를 낳기를 희망한다면 자연분만이라는 타고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히 노쇠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에너지를 얻는 열쇠를 잃어버리면 많은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다. 신체 기관, 조직, 내분비샘은 결국 세포의 집합체일 뿐이다. 그 세포들의 적절하고 안전하게 동력을 제공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세포로 구성된 장기들이 힘들어지고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의 모든 질병이 그 결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좋은 에너지에 행해지는 방해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간단히 말해 불일치가 문제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대사 과정은 주변 환경과 시너지를 내며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식단부터 운동 패턴, 수면 패턴, 스트레스 수준, 비자연적 화학물질의 노출 등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제 평균적인 현대인의 세포 환경은 세포가 기대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진화적 불일치로 인해 정상적인 대사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고 나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모든 세포에서 작은 교란이 일어날 때 그 영향은 매 순간 증폭된다. 신체의 조직, 기관, 기관계로 파급되어 기분, 생각, 기능, 외모, 나이, 심지어 병원균과 싸우고 만성 질병을 방지하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서구 의학이 다루는 만성적인 증상들은 거의 모두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인해 세포가 궁지에 몰린 결과물이다. 나쁜 에너지는 세포를 망가뜨리고 신체 기관을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파급 효과를 낳는다. 인체에는 200가지 유형의 세포가 있으며 그중 어떤 종류의 세포에 나쁜 에너지가 나타나는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난소의 난포막 세포가 나쁜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난임으로 이어진다. 혈관 내벽의 세포가 나쁜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발기부전, 심장병, 고혈압, 망막질환, 만성 신장병이 나타날 수 있다. 모두 장기로 가는 혈류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다. 간세포가 나쁜 에너지를 경험하면 비알코올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다. 뇌의 나쁜 에너지는 세포 기능의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는 위치에 따라 우울증, 뇌졸중, 치매, 편두통, 만성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모든 질환 및 수십 가지 이상의 질환이 세포의 에너지 대사 문제, 즉 나쁜 에너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 방식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나쁜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나쁜 에너지가 특정 신체 기관을 초래한 결과만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대인의 건강 악화는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의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환자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와 약물을 제공할수록 결과가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는 100년 전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고 잠은 25% 적게 잔다. 또한 음식, 물, 공기를 통해 8만 개가 넘는 합성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이를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우리 세포들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현대 산업사회의 많은 요인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세포 내의 에너지 합성 기관을 공격하고 있다. 그 결과 몸 전체에 걸쳐 세포 기능 장애가 나타나서 현재 우리는 만성적인 증상과 질병의 폭발적인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몸은 허리둘레의 증가, 높은 공복 혈당, 높은 혈압 등 간단한 방법으로 신진대사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내 어머니도 그 모든 징후를 경험했고 미국인의 93%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요 대사 지표에서 위험 범위에 속한다. 어머니는 상당한 뱃살을 제외하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다. 활기차고 행복하고 기운이 넘쳤고 실제로 나이보다 몇 살은 젊어 보였다. 대사기능 장애가 기묘한 점은 모든 신체 부위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게 발현되는 세포 유형에 따라 사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례는 수백만 명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병은 미래의 무작위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과 당신의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다. 피로, 브레인포그, 불안, 관절염, 난임, 발기부전, 만성 통증처럼 성가시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듯한 건강 문제와 싸우고 있으면서도 신체 관리 방법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그 기저에 있는 요인들이 나중에 중대한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가슴이 뜨끔하고 겁이 날 수 있겠지만 이는 반드시 전달해야 할 정보다. 지금 몸속에서 나쁜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다는 신호인 사소한 질환들을 무시한다면 점점 신호가 훨씬 더 요란해질 것이다. 우리는 인체를 수십 개의 분리된 부분으로 나누는 환원주의적이고 단편적인 관점에 갇혀 있다. 이 관점은 인간의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지 못한다. 우리 몸은 사실 우리가 먹고 숨쉬고 햇볕을 쬐 때마다 외부 환경과 에너지와 물질을 끊임없이 교환하고 충전하도록 상호 연결된 경이로운 실제다. 다행히도 좋은 에너지로 개선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며 생활 속에서 그것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좋은 에너지는 우리의 목표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놀랍다.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자연과 교류하고 주변 세상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과 활기, 살아있음을 느끼는 세계가 열린다.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음식, 행복한 사람들, 진정한 관계, 우리의 소중한 삶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도록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전망은 흥미진진하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일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모두는 좋은 에너지에 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음식이 운명을 바꾼다. 미국에서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이 물질들로 인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이 물질들은 바로 초가공식품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중독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인 약물 추구 및 사용으로 특정지어지는 만성적인 재발성 장애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현대 식품 산업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청소년의 30%가 당뇨병 전 단계이고 성인의 거의 8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상황은 바로 중독 때문이다. 우리는 집단으로 강박적인 음식 중독에 빠져 있다. 우리는 먹으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의 섭취를 장려하고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식단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약 59%의 사람들은 영양에 관한 상반된 정보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유기농, 식물성, 천연, 비유전자 변형, 공정무역, 지속가능성, 비동물 실험, 무호르몬, 재생, 무글루텐, 자연방목, 초지방목, 관행농법 식품 등 식품을 선택할 때 자세히 살펴봐야 할 용어들이 무수히 많다. 우리는 더는 식이철학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음식을 성분으로 나누고 그것들이 세포에 좋은지 나쁜지 분석하기 시작해야 한다. 식품은 결국 구성 분자들의 집합이며 그러한 구성 분자들이 세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가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볼 때는 문제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의 경우 구성 분자라는 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개별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극단적이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물 한 잔은 수분을 보충해 주므로 몸에 좋다. 비소를 섞은 물 한 잔은 몸에 나쁘고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위에 예에서 비소가 들어간 물은 도움이 되는 부분, 물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부분, 비소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음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버거를 생각해보자. 버거의 패티는 다 똑같아 보여도 다를 수 있다. 공장식 사육시설을 갖춘 산업형 농장에서 곡물만 먹여 키운 소에서 나온 고기. 농약을 치지 않은 목초지에 자유롭게 방목하여 풀만 먹여 키운 소에서 나온 고기. 소고기 대체육. 이 세 가지 패티는 분자의 구성이 매우 다르다. 곡물 사육 소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목초 사육 소고기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은 훨씬 많다. 미량 영양소 함량 측면에서 볼 때 목초 사육 소고기는 신진대사와 면역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함량이 더 많다. 소고기 대체육의 두 가지 주요 성분은 완두콩 단백질과 카놀라유다. 카놀라유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 대체육은 목초 사육 소고기보다 염증 유발 가능성이 더 크다. 그 외 성분으로는 천연 향미료와 메틸셀룰로스가 있다. 분명히 이 세 가지 종류의 버거는 세포에 매우 다른 분자 정보를 전달한다. 음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식품의 라벨만이 아니라 각 재료가 어떻게 세포 건강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단순히 녹색 채소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산화 스트레스, 만성염증,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억제하여 좋은 에너지의 여러 특징을 지원하는 분자 성분의 생태계로 볼 수도 있다. 브로콜리의 높은 섬유질 함량은 장내 세균과 장 내벽에 영양을 공급하여 장 누수와 만성염증을 최소화하고 짧은 사슬 지방산처럼 미토콘드리아를 최적화해주는 화학물질의 생산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C는 미토콘드리아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 비타민 K는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체 역할을 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엽산은 ATP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에서 자물쇠와 열쇠처럼 중요한 보조인자 역할을 한다. 브로콜리에는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많은 항산화제도 들어있다. 이 모든 물질은 좋은 에너지 대사의 핵심 과정을 작동시킨다. 이 과학 용어들을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음식을 우리의 일상과 신체 기능을 좌우하는 분자 정보로 생각하는 것은 필수다.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가 매일 유전적, 생리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수백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의사들처럼 나도 환자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같은 모호한 식단 지침을 주고 약을 처방하며 진료를 마무리하고는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수련 과정에서 영양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가벼운 주제라고 배운다. 특정 질병에 대한 공식적인 치료 지침에서 구체적인 영양 권장 사항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편두통, 부비동염, 전립성 암 등에서 식이요법 실시의 이점을 보여주는 과학 논문이 수백 편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치료 지침에 구체적인 영양 권장 사항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약 처방이나 수술은 영웅적 의료 행위로 보이지만 영양학적인 개입은 모호하고 나약한 행위로 본다. 우리는 자연식품에 알려진 파이토케미컬만 5,000가지 이상 들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각 파이토케미컬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분자이며 그것이 곧 의약품의 정의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매일 몸에 집어넣는 분자 정보 모두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은 음식에서 나온다. 당신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음식물로 3D 인쇄되었고 당신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계속해서 당신의 다음 모습을 인쇄한다. 신체,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신경,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전적으로 당신이 입에 넣은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허공에서 난데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의사와 환자들은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라고 배우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유전자가 대부분의 건강 결과를 결정하진 않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이 유전자 발현과 세포 생물학에 영향을 미쳐 결과를 확정한다. 식품 화학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가 신호 분자로 작용한다. 식품 화학 물질은 유전자 발현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DNA 접힘을 변화시키며 세포의 좋은 에너지 생성 여부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주요 세포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 몸에 무엇을 넣는가는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나는 의사가 된 지 한참 후에야 만성질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음식의 6가지 원칙을 스스로 배워야 했다. 원칙 1. 음식은 세포와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 우리 몸은 전적으로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음식의 섭취는 외부 세계의 물질을 우리 자신의 형태로 변환하고 동화하는 과정이다. 매일매일 음식물은 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벽돌로 분해되고 그 벽돌은 혈류로 흡수되어 우리 몸을 다음 버전으로 계속해서 재건하는 데 사용된다. 몸에 적절한 벽돌을 제공할 때 올바른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건강을 얻는다. 다음은 음식이 어떻게 세포의 구조적 요소, 기능적 전달자, 마이크로바이옴의 형성자이자 생성물로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5가지 예다. 구조가 되는 음식, 세포막의 식이지방.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막이다. 세포막은 콜레스테롤 분자와 단백질이 박힌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공장에서 제조된 식품 위주의 현대인의 식단은 이러한 세포막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세포막은 세포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과 신호의 문지기이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막은 건강의 모든 측면에 중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둘 다 최적의 생물학적 기능을 위해 필요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작용을 하고 세포막의 탄력성을 높이는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활성화하므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가공된 식물성 기름과 종자유에 함유된 고농도 오메가6 지방산이 잔뜩 들어간 초가공식품이 등장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에 비해 오메가6 지방의 섭취량이 급증하여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포막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량을 조절하면 단 3일 만에 세포막 내의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음식은 몸속 깊은 곳의 유전자 경로를 직접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외부 세계의 메시지다. 음식은 단순히 구조적 벽돌만이 아니라 유전자 발현의 방식 등 세포와 신체 전체의 주요 기능을 지시하는 신호 분자이기도 하다. 음식은 호르몬 수용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직접 만들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음식은 ATP를 생성하거나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세포 내 기계에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화학 반응에 보조 인자로 작용하여 단백질 요소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 강황 같은 향신료나 십자가 채소를 먹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위해 신호 전달 기능을 할 수 있는 음식 섭취의 두 가지 예다. 기능적 메시지로서의 음식, 산화 스트레스의 최소화. 아이소사이 안산염은 브로콜리나 방울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분자로 나쁜 에너지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와의 싸움을 돕는다. 음식의 아이소사이 인산염은 좋은 에너지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능적 메시지로서의 음식, 염증 억제. 강황이 노란색을 띠게 하는 커큐민은 아이소사이 인산염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항산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대신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차단한다. 따라서 커큐민은 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 활동을 기능적으로 비활성화하여 좋은 에너지를 지원한다.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을 규정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 세포로 구성된 제2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신진대사 건강, 기분, 수명을 결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영혼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존재하며 삶의 질과 양,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몸을 분해하고 지속하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은 이 선의의 짐승에게 먹이를 주어 음식을 우리의 생각과 몸을 통제하는 다양한 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시중을 들게 하려는 것이 크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박대하거나 잘 먹이지 않으면 우울증, 비만, 자가면역 질환, 암, 수면 장애 등으로 우리의 삶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게 된다. 반면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면 우리 삶이 마법처럼 편해진다. 섬유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은 모두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돕고 지원한다. 그러면 장내벽이 튼튼해져서 만성염증이 최소화되고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대사를 지원하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음식을 약으로 바꾸는 마법의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몸에서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는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건강과 좋은 에너지를 얻는다. 이는 원칙 2로 이어진다. 원칙 2. 식사는 세포의 요구와 먹는 것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세포가 최적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만성적 증상들을 없애며 최적의 생체 지표로 이어지는 모든 음식이 당신에게 맞는 음식이다. 세포의 관점에서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우리 몸의 내부는 따뜻하고 습하고 어둡다. 37조 개의 세포는 대부분 습하고 어두운 당신 몸속에서 당신이 좋은 삶을 살게 하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신호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세포는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수용체와 통로가 세포막에 있어서 영양소가 지나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흡수하여 작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지나가는 영양소가 세포의 작업에 필요한 구조적, 기능적 정보라면 세포, 그리고 당신은 건강할 수 있다. 올바른 정보가 흘러가지 않으면 세포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위험한 신호가 지나가면 세포는 손상될 것이다. 절박한 세포는 조잡한 재료로 필요한 구조물을 만들거나 필요한 작업을 하려고 하겠지만 품질이 나쁘거나 부족한 벽돌로 집을 지으려는 건축업자처럼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세포가 상호작용할 대상과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음식을 먹는 것은 매칭의 문제다. 음식 투입을 세포의 필요에 맞추면 건강해진다. 필요와 투입을 적절히 일치시키지 않거나 신체가 접하면 안 되는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면 증상과 질병이 생긴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그마치 70톤의 음식을 먹는다. 음식은 빠르게 소멸하고 재생되는 우리 몸을 끊임없이 재건한다. 우리의 피부세포는 6주마다 완전히 교체되고 장내벽은 거의 매주 교체된다. 모든 것은 음식으로부터 재건된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70톤의 음식 대부분이 이러한 교체 과정과 기본 기능에 무익하거나 해롭다.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일이다. 가공하지 않은 품질 좋은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자연식품에서 핵심 영양소를 제거한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가능성이 즉시 줄어든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으면 세포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농약으로 오염되지 않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토양에서 자란 식품은 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분자로 채워지고 세포를 해치는 해로운 물질은 가장 적게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포의 필요를 충족해 주므로 배고픔은 쉽게 가라앉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세포의 필요와 음식을 일치시키는 문제는 역동적이며 매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아연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여러 미량 영양소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갈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대사 요구량, 미량 영양소 배출량, 항산화 미량 영양소 활용도가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를 고려할 때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에 미량 영양소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에 따른 세포 기능 장애와 질병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원칙 3. 음식은 세포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당신의 의식과 자유의지를 장군이라고 생각하라. 세포는 우리 삶의 안전을 온전히 지키는 군대다. 음식은 장군이 병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임무를 지시하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다. 장군과 병사들의 생존은 그 메시지의 질과 명확성에 달려있다. 살아남고 싶다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최적의 상태에서 음식은 우리 몸이 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 몸에 전달할 수 있다. 방어를 중단하라. 이제 안전하다. 연어, 정어리, 치아씨드, 호두 등 오메가3 지방산이 면역세포에 보내는 메시지. 지금은 힘든 시간이니 더 많은 방어물질을 만들어야 한다. 콜리플라워, 양배추, 방울 양배추, 케일 등 십자가 채소가 DNA에 보내는 메시지. 이제 건설 시간이다. 시작해보자. 소고기, 돼지고기, 요거트, 렌틸콩, 아몬드 등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근육에 보내는 메시지. 긴장 풀어. 호박씨, 치아씨드, 콩, 녹색 채소, 아보카도 등 마그네슘이 뉴런에 보내는 메시지. 사랑해. 섬유질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보내는 메시지. 청소가 필요해. 간헐적 단식. 죽을 시간이야. 합성 제초제와 살충제가 장내 유익균에 보내는 메시지. 원칙 4. 음식에 대한 갈망은 세포에 혼란을 주었다는 뜻이다. 음식에 대한 갈망은 10여 가지 이상의 호르몬, 뇌의 여러 영역, 마이크로바이옴이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겨난다. 하지만 특정 음식에 대한 쾌락적 욕구를 의미하는 갈망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 세포에 혼란을 주었다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다. 몸과 명확하게 소통하며 음식을 선택하면 갈망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식단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주면 많은 이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음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느낀다. 너무 어려워요. 이걸 그만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5년 빨리 죽을래요.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말을 수십 번도 더 들었다. 갈망을 극복하고 과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이것이다. 만약 몸이 특정 음식을 갈망한다면 이는 체내세포나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의 생물학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또한 그 세포들이 공복 호르몬 분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당신이 근본적인 욕구를 해소해줄 음식을 공격적으로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행동은 세포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로봇인 셈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필요나 신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보다 중독성 경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에너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만성 영양 과잉, 즉 과식은 미토콘드리아에 부담을 주고 세포 내의 지방 축적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스스로 의지력을 발휘하여 과식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욕구는 너무나 강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신호는 너무 강력하다. 만성적인 영양 과잉을 막을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대단히 민감한 조절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과식을 막을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다른 음식에 대한 욕구를 쉽게 멈출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과 외과의 수련 시절의 대부분을 갈망의 통제를 받아 달콤한 간식, 특히 허쉬 키세스나 리세스 피넛 버터컵을 가방에 담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먹는 법을 배운 것만으로도 한때 내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졌던 이러한 갈망이 사라졌다. 세포를 혼란에 빠뜨리는 최악의 식품을 생각하면 과당이 떠오른다. 1970년대에 등장한 액상 과당은 인간과 설탕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때부터 첨가 과당 섭취량은 하루 6g에서 33g으로 5배나 증가했다. 과당이 다량으로 체내에 유입되면 세포 내 ATP 수치가 대폭 감소하여 세포 에너지 가용량이 줄어든다. 또한 과당은 대사 과정에서 부산물로 요산을 생성하여 미토콘드리아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ATP의 급격한 감소와 세포 에너지 하락은 세포의 굶주림 신호로 받아들여져 세포 내 ATP 수치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려는 강렬한 식욕과 음식을 찾는 행동을 유도한다. 동시에 요산이 유발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해 당분을 지방으로 저장하여 지각된 굶주림에 대응하게 된다. 과당은 세포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굶주리고 있고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 가능한 많이 먹고 저장하라. 많은 동물은 식량이 부족한 겨울이 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고 한다. 그들은 과당이 풍부한 잘 익은 과일을 잔뜩 먹는다. 가을철 단기간에 과당 섭취가 급증하면서 먹이찾기 행동이 활발해지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증가하기도 한다. 동물에게 과일을 탐식하는 이 시기는 생사를 가르는 상황이며 과당의 유입으로 신진대사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생존 스위치가 켜진다. 생존 스위치는 자연은 우리를 살찌기를 바란다의 저자 리처드 존슨 박사가 제시한 개념이다. 하지만 초고농도, 고가당, 옥수수 시럽을 24시간 연중 무휴로 구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의 생존 스위치는 우리를 공격적으로 음식을 찾는 중독자로 만들어 절대로 오지 않을 동면에 대비하게 한다. 또한 식품회사들은 더 중독성 있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 혈당 스파이크에 과하게 통달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 스파이크에 이은 혈당 급락이 발생한 후 강렬한 식욕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제 탄수화물 식품이나 설탕이 든 음식을 먹은 후처럼 체내에 당분이 많이 쌓이면 우리 몸은 혈류에서 이 모든 포도당을 제거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늘린다. 인슐린 급증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식전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혈당 스파이크 후 저혈당이 될 때 사람들은 흔히 고탄수화물 간식을 갈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준 혈당 대비 식후 평균 혈당 하락폭은 식후 2-3시간의 공복감 증가, 그리고 다음 끼니와 그 후 24시간 동안의 칼로리 섭취량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급격히 떨어뜨리는 음식을 선택하면 우리 몸은 혼란스러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스스로를 안정시킬 음식을 찾게 된다. 식품 산업은 음식 갈망의 과학을 이용하여 식품의 중독성을 높인다. 어떤 조합이 소비자가 쾌락을 느끼는 블리스 포인트여서 더 원하게 만드는지 철저하게 연구한다. 블리스 포인트는 식품의 맛을 최적화하는 소금, 설탕, 지방과 같은 성분의 양을 뜻한다. 식품이 정교한 수준에서 우리 몸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무기로 변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순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2,100만 명 이상이 식품 산업에 고용돼 있고 그 산업은 성장을 위해 구축되어 있으며 그 성장은 가공식품에 대한 갈망과 중독의 심화를 의미한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으면 체내세포와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음식 갈망을 줄여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게 한다면 음식에 대한 갈망은 멈추고 음식에 대한 쾌락적인 욕망도 멈추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즐기고 사랑하기가 수월해진다. 건강 상태를 완전히 바꾸려는 모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어떤 방법이든 한두 달만이라도 비가공 유기농 식품을 고수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선호도와 갈망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원칙 5. 채식이든 육식이든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 집중한다. 식단 논쟁은 뻔한 속임수다. 나는 영양에 대해 상반된 이념을 믿는 똑똑하고 근면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한 그룹은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이 좋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식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 그룹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두 그룹 모두 이런 식단이 간지방을 감소시키고 체중을 줄여주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양쪽 다 맞는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중해시 식단이 있다. 이들 식단 모두 자연식품의 섭취로 세포 기능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포만 기제를 활성하여 과식하지 않도록 하므로 건강에 효과적일 수 있다. 비건 건강 전문가들의 수많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게시물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한다. 그리고 케톤 식이요법과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비건을 향해 쏟아내는 독설은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것 중 가장 잔인한 말들이었다. 둘 다 공격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식단 선택은 옳았다. 나는 비건인 엘리트 운동선수도 알고 육식주의자인 엘리트 운동선수도 아는데 양쪽 모두 인슐린, 혈당, 중성지방 수치도 낮고 내장지방도 적은 상태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나는 양쪽 세계에 다 발을 들여놓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양쪽 모두 장점이 있으며 양쪽 모두 과학을 중시하고 사명감이 있는 이들이 옹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활력을 유지하고 증상 없이 최적의 생체 지표를 유지하는 패턴으로 깨끗한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올바르다. 어떻게 각기 다른 자연식품 식단이 좋은 에너지 대사에 효과가 있을까? 만성적 영양 과잉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세포를 지방으로 꽉 막고 나쁜 에너지를 만든다. 만성 영양 과잉이 없으면 세포는 포도당이든 지방이든 아니면 두 가지의 혼합이든 이용할 수 있는 기질을 통해 작동할 것이다. 건강한 토양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지 않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면 포만 기제가 정교하게 작동하여 과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체는 필요한 에너지를 처리하고 세포는 지방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식품 라벨을 넘어 분자 정보로 음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음식에 어떤 분자 정보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흡수되고 있는지, 그 결과 세포가 행복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중복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다른 입력 정보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비가공식품을 먹으면 세포의 동일한 분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칙 6. 음식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마음챙김 식사를 한다. 유기농 식단을 지키기가 쉽다면 우리 모두는 항상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관되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려면 매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음식에 대한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통해 음식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가장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얻는다. 나는 많은 사회 문제가 인간에게서 시작되고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며 그 세포들은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만성 염증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한다. 음식이 이런 것들과 직접 싸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기능이 원활한 사람 없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기능이 원활한 세포 없이는 기능이 원활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음식에 든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세포,
그리고 호르몬 교란이 있는 세포는 기능이 원활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토양에서 키운 풍부한 영양소의 자연식품을 통해 이런 문제와 싸운다. 많은 이들이 가공식품에 중독돼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까닭에 중독을 끊을 힘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경험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춘다. 그러고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보고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천천히 먹는다. 음식의 마법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을 느끼면 더 건강한 선택을 하기가 훨씬 쉽다. 굿 에너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